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전도사 거북이투자 정남출 TV입니다. 구독자는 영상제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한 분이 더 구독해 주셔서 727명의 귀한 구독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매일 한 분씩 꼭 구독해 주시는데 주위에 제가 부족하지만은 한 분씩만 더 권유 시청해 주시면 더욱 더 힘이 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1298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코스피는 2706.97 하락 1.68 코스닥도 870.96 900이 무너졌네요. 하락 1.39 개인은 6,777억 외인은 505억입니다. 5억 매수했고요. 기관은 6,746억을 매도해서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8시 10분 현재 다우 하락 1.00 나스닥 하락 0.35 S&P 500 0.2 하락 중이었습니다. 맹의지 피센트는 마이크로소프트만 소폭 0.06 상승 중에 있고 나머지 6개 종목은 하락입니다. 애플 0.01 엔비디아 0.84 테슬라 0.97 아마존 0.11 메타 0.17 구글 0.18 하락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월을 맞이해서 김영민 토로스 자산운용 대표이사의 이제부터는 한국 시장이 미국보다 유리하다라는 칼럼을 공유하겠습니다. 강한 미국 시장. 미국 지수는 작년 10월 말 저점 이후 3월까지 5개월 동안 30% 상승했다. 한국 지수도 1월 후 하락을 극복하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많은 통계 수치와 지표들 올해 강세장에 대한 확률을 높여주고 있는 가운데 모멘텀과 포모, 상승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포모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예상보다 강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7개 대형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중 7 중 애플과 테슬라는 탈락했지만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남은 5인방의 상승세가 유독 두드러지는데 지속 여부가 관건이다. 한국은 외국인의 13조 원 순매수 힘입어 수급 불안을 극복하며 상승 중이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IT, 정보기술주를 주도하고 금융지주, 방산, 전력, 솔루션, 제약, 바이오 섹터가 순환매를 이끌고 있다. 미국같이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비교적 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리 인하는 6월 혹은 7월, 미국은 강한 고용 증가세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압력이 서서히 줄고 있다. 핵심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고 이민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노동 공급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임금 상승이 억제됐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 공급의 증가와 인플레이션 둔화로 선순환되고 있다. 결국 미 중앙은행 의장은 6월 혹은 7월에 금리를 인하해 혹시 모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일단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리 인하 추세는 인플레이션 전개와 고용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금리 인하 개시라는 큰 매듭을 풀 수 있게 된 미국 증시는 최근까지에 환호했다. 한국은 가계, 부동산 등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아서 정책 금리가 미국보다 약 2% 낮고 금리 인하 시점도 더 지연될 전망이다. 지금껏 미국과 같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이유다. 한국 기업 이익과 외국인 순매수, 연도별 기관 총 순매수는 최근 수년간 변동이 매우 적었다. 이는 기관이 지수 수준을 결정하는 동인이 되지 못했다. 지수 내의 섹터 움직임에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수뿐이었다. 반면 외인의 순매수 추이는 지수 움직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섹터 선호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인 순매수 결정 요인은 한국 코스피 상장 기업 순익 총계와 신흥시장 내의 상대적인 위치, 선호도인데 올해는 한국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 추이를 보면 2021년 190조 원에서 2023년 106조 원까지 하락했다. 올해는 FN 가이드 기준 170조 원, 내년에는 210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연속 이익이 늘어나는 때에는 이익 증가 직전 해와 첫해 외인 매수세가 강한데 올해는 이러한 경향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인 올해 순매수 벌써 13조, 외국인 제한의 12조 원 순매수에 이어 올해 3개월 만에 국내 주식 13조 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이는 집중도 면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2010년과 유사한 흐름이다. 당시 외인은 2년간 52조 원을 사들였다. 그때도 기업 이익이 2008년 32조 원에서 2010년 97조 원까지 불었다. 이번엔 순이익이 당시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데도 지수는 여전히 2700포인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024년, 2025년 이익이 시장 기대치 컨센서스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면 지수 3000포인트 돌파도 고려해야 한다. 올해 들어 외인 매수 유입세는 한국이 대만을 압도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AI 붐의 투자 수혜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대만이 돋보이고 둘 중에선 한국이 좀 더 유리한 국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TSMC의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뿐이라면 한국은 고대 역폭 메모리 HBM, 더블 데이터 레이트 DDR5 등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 AI 데이터 센터용 통신 장비, 전력 솔루션 등도 장기적으로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올해와 내년의 외인 순매수는 미국 달러의 추세적 강세, 원화 약세, 한국 주식 저가 매수 국면과 2009년, 2010년의 유입 수준을 감안하면 약 30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변수는 앞서 언급한 기업 이익 추세와 중국의 경기 회복 여부다. 중국이 회복되면 한국 반도체를 위시한 소재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애플과 매그니피센트 규제 7의 규제 리스크와 대선, 미국 소비자들이 애플에 대한 집단 소송을 시작했다. 다른 플랫폼 회사들로 확산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미국은 언어와 소프트웨어 파워를 바탕으로 1등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기업 이익의 지속적인 증가를 이뤄냈다. 이는
미국 기업 주식의 구조적인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 상승으로 이어졌다. 전 세계의 투자가들이 미국 주식 보유에 열중하는 이유다.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듯이 유럽에서는 규제 리스크, 중국에서는 애국 소비로 고전하고 있다. 이번 AI 확산을 주도하는 아마존, 구글, 메타도 의외의 규제 리스크로 향후 성장과 주가 상승의 속도 조절을 경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전체 증시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기 대선이 박빙이라면 트럼프 당선을 위한 대중국 관세 인상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한국 수출 감소는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3분기 계절적 약세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년 증시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삼성 SDI 모든 관심이 SK 하이닉스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올 1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 이익으로 전환되고 하반기부터는 속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HBM3E 양산은 곧 시작될 것이다. DRAM과 낸드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이번에는 장기간의 감산과 AI 투자 확대로 길고 강한 상승 주기를 맞이할 것이다. 글로벌 탑 32 기업들의 최근 3년간 시가총액 흐름을 살펴보면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다. AI 투자 핵심은 그래픽 저장 장치, GPU, HBM, 파운드리인데 삼성은 출발은 늦었지만 이 중 두 개의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해왔다. 이제부터는 삼성전자의 시간이다. 전기차 배터리 섹터는 전기차 판매 증가세 둔화, 리튬 가격 하락 및 테슬라 자율주행차 개발 지연으로 큰 폭으로 조정 중이지만 향후 성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삼성 SDI는 소극적인 투자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 중이다. 하지만 과잉 투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며 좋은 조건의 추가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의 단독 공장 투자 계획을 최근 발표했으며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예고했다. 오랜 기간 하락해온 전기차 배터리 섹터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4월 증시 전망.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5인방이 주도하는 미국 장세는 큰 흐름에서 해석해야 하고 조정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미국 독립 리서치 회사인 CFRA에 따르면 1970년 이래 1분기 10% 이상 상승한 경우는 10번 있었다. 이 경우 다음 분기인 2분기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80%로 나타났다. 이때 평균 상승률은 3.3%, 10번 평균 2.6%였다. 한 해의 시작을 매우 강하게 시작하면 그 추진력이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후유증은 약한 계절성을 보이는 3분기 나타나곤 했다. 한국 증시는 1월 하락으로 인한 조정과 기업 이익 상승 주기 진입으로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연말까지 기대 수익이 더 높을 전망이다. 기존의 구조적 성장 섹터와 업황 상승 섹터에 집중해야 한다. 장기 상승으로 조정 국면에 직면할 때는 매도보다는 저가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과열 후 3분기 큰 조정 가능성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기준 1950년 이후 1분기에 가장 많이 상승한 15번의 사례를 보면 그 해에
5% 이상 하락한 경우가 13번이었다. 평균 하락률은 11%였다. 그럼에도 올해는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4월을 맞이해서 매크로와 한국, 즉 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2분기까지는 주식이 상승할 예정이고요. 3분기에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것과 반도체, AI, 인공지능 주식은 더 갈 것인데 그러나 하락, 조정을 항상 주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주식은 이제 앞으로 많이 상승해서 아마 금년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독특하고 특별한 또 후공정 종목으로 아주 유망한데 많이 상승했지만 제가 생각에는 계속 엔비디아, HBM, 대명사 SK하이닉스 또 그 후에 한미 반도체는 계속 상승할 것을 저는 전망합니다. 하여튼 6월 말까지는 일단은 상승으로 전망하겠습니다. 한국금융문명 탈출학교를 설립하고 노고를 제작하여 특허청의 상표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금융문명 탈출을 할 수 있는가?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셋째, 폭락은 짧고 상승은 깁니다. 넷째, 주식을 모르는 것은 경제와 경영을 그리고 금융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핵폭탄이 아니라 복리이며 복리는 인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인류 8대 불가사라까지 말했습니다. 2009년 워린 버핏이 선물하는 복리라는 책을 임재원, 우영표, 임범준 씨 세 분이 공동 저술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1965년 버크셔에서의 설립될 때 한국 어느 기업인에게 워린 버핏이 1천만 원 투자를 권유받고 투자하고 깜박이었다가 43년 후에 2008년 잔고정맥을 떼어봤더니 1,000만 원이 1억도 10억도 100억도 아닌 401억 1,046만 4,720원 누적 수익률 40만 1,104.6% 매년 평균 복리 21.3%의 폭등 폭발을 했다 합니다. 그만큼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이제 수명은 100세에서 120세까지 늘어나고 인공지능, 로봇, 또 자율주행 등 모든 이제 시대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시대로 돌면서 이제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마트나 어디 커피집을 가도 전부 하다못해 김밥집을 가도 제가 주문을 제 손으로 제가 주문하고 제가 결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첫돌부터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 한 번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첫돌부터 돌잔치에 이제 먹고 마시고 잔치에 끝내지 마시고 그날 들어온 축의금과
금반지 등 모든 돈을 꼭 최우선적으로 주인공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름으로 100만 원 이상만 어린이 펀드, 주니어 펀드 아니면 ETF를 가입해 주면은 연 10%만 적용해도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리마법 72법칙에 의하면은 72를 매년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배가 되는 계산법입니다. 제가 하는 계산은 72를 연 10%로 나누면은 7.2년, 7년 후에 원금이 100만 원이 200만 원, 또 7년 후 14살에 400, 또 7년 후 21살에 800, 또 7년 후 28살에 1600, 35살에 3200, 42살에 6400, 또 49살에 1억 2800. 58세에 2억 5600, 65세 5억, 70세 10억, 79세 20억, 86세 40억, 94세 80억, 100세 163억으로 폭등을 합니다. 만약에 개별 주식, 우량 주식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연 15%라면 60세 40억, 100세 1조 원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작이 절반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첫 돌을 놓치는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 손녀가 있다면 유치원생은 200, 초등학교생은 300, 중학교생은 400, 고등학생은 500, 대학생은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투자해 준다면 그 돈이 연 10% 늘어나서 부부가 60세 때 5억씩 10억, 60세 때 10억이 되고 100세 때 163명이 두 번이니까 326억. 이 거금이 된다면은 누구나 부자 될 수 있고요. 또 첫 돌에 100만 원 투자하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만두겠습니까? 중간에 어떤 생일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그럴 때 또 10만 원도 또 100만 원도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이 어린이가 자라서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은 또 퇴직연금저축, 국민연금, 그리고 또 IRP, 개인 연금저축 펀드 또 가입하셔서 국가에서 400만 원부터 700만 원까지 약 15%또 공제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면 다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제가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학력도 높고 IQ도 높고 정말 부지런하고 정이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6.25 사상에서 황금보기를 돌같이 빨아, 돈은 만왕의 뿌리다, 돈은 속물이다, 그저 그렇게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돈을 터부시합니다. 주식 얘기를 하고 금융 얘기를 하면 고개를 막 설레 돌립니다. 오늘도 제가 95년도에 참 가까이 지냈던 완벽한 투자, 워린 버핏 책을 번역한 김종근 교수를 만나 차 한잔 또 대접하면서 많은 대화를 또 추억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면 누구나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점이야 이제 2022년 11월 26일부터는 1,000원부터 우량 주식이고 한국 주식을 다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커피 한 잔 아껴서 참고 3,000원 낫지 주식을 매수해 보십시오. 몇 년 후에 그 돈이 큰 돈이 될 겁니다.
담배를 백해무익한 담배를 끊고요. 술 한 잔 먹고 싶은 걸 참고 두 번 먹고 한 번 먹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해서 무조건 주식 투자는 이제 선택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우량 기업을 창업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일반 기업도 적은 하다못해 가게도 하나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할수록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나이든 노인들은 고령자들은 돈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안 쓰고 쓸 일이 없습니다. 병원 다니까 여기는. 그래 젊은 아이들은 막 키가 크고 막 그럼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신발도 갈아입어야 되고 또 뭐 소화 잘 되고 먹고 마시고 또 막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손자가 있는데 손자 보니까 뭔 돈이 이렇게 많이 쓴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요즘은 아이가 한두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엽게 아주 금이 오기냐고 기르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러나 이제 꼭 중요한 것은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참으로 진정으로 이 어린이를 사랑합니까? 주식을 투자해 주시고 즉 펀드입니다. ETF나 펀드를 가입해 주면은 그 어린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그 돈이 어린이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제 경험을 하면 돈만 있었으면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들들 딸하나 뒷바라지가 그렇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월급쟁이가. 시청자 여러분, 이제 모두가 아침에도 방송을 해드렸지만은 이제 정보와 지식의 차이로 어떤 엄마 아빠는 일찍부터 주식을 투자해서 금융을 가르치고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거나 또 고지식아점들은 주식은 안 된다 해가지고 투자하지 않고 그저 공부나 해라 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은 분들은 훗날 가난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식을 모르고 자본주의 꽂힌 주식을 모르고 자유민주시장 영연체에서 노동으로만 돈을 벌 수 있다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우량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시고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는 거 뭐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가장 강력한 힘은 복리이며 복리는 인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 얘기했고요. 2009년 워렌 버핏이 선물하는 복리, 2009년 임재원, 우영포, 임범윤씨가 공동 저술한 책에 의하면 1965년 벅스회사에 설립될 때 1천만 원을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하는 기업이니 43년 후 2008년에 창고증명을 떼봤더니 1,000만 원이 1억, 10억, 100억도 아니고 401억 1,046만 4,720원, 누적 수익률 40만 1,104.6%, 복리 21.3%로 폭발했다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꼭 펀드 또 주식 사주시면 다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부자가 못 되더라도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좀 부자가 되면 대한민국도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량 주식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초우량, 대장주 모두가 선망하는 기업, 모두가 잘 아는 기업, 수년 내에 망하지 않을 확실한